한국에서 부자가 얼마나 될까? SNS 보면 돈 많은 사람 정말 많아 보이지.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10억 넘는 자산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들 대부분은 그냥 서류상 부자야. 자산 가치는 높은데 통장엔 돈이 없어. 매달 대출이자 내고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든. 숫자로만 보면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유가 없는 거지. 반대로 자산은 크지 않은데 매달 꾸준히 현금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을 현금 부자라고 불러. 그럼 누가 진짜 부자일까? 겉으로 보면 왼쪽이 더 있어 보일 수 있어. 근데 진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건 오른쪽이야. 매달 현금이 흐르는 상. 왜냐고? 순자산이랑 현금 흐름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 먼저 순자산부터 볼까? 순자산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야. 주식, 부동산, 귀금속, 현금, 사업체. 가치 있는 건 다 자산에 포함돼. 반대로 빚은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비처럼 남한테 갚아야 할 돈 전부를 말하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일 당장 내 자산 다 팔고 빚 다 갚았을 때 손에 남는 돈. 그게 내 순자산. 그래서 순자산은 지금 내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지표야.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 한국에서 흔한 서류상 부자 유형 있잖아. 바로 연끌로 서울 아파트 산 사람. 겉으로는 자산이 커 보여. 예를 들어 시세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6억 끼고 샀다. 그럼 서류상으론 바로 10억 자산가요. 근데 현실은 달라. 매달 원리금 300만원 갚아야 하고 재산세 시즌 되면 수백만원 날아가. 거기에 아이 교육비 생활비 합치면 손에 쥐는 건 거의 없어. 주변에선 잘 사는 집처럼 보이는데 실제 생활은 빠듯하기 그지없지. 이게 잘못된 선택이라고만 할 순 없어. 다만 문제는 자산 숫자만 높을 뿐 정작 현금이 없다는 거야. 살다 보면 갑자기 큰돈 나갈 일이 생기잖아. 또는 꼭 잡아야 할 투자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집 쪽에서 화장실만 팔 수도 없고 은퇴 전엔 퇴직연금 꺼내기도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 답이 없지. 반면 현금 부자는 다르게 움직여. 유동성 없는 자산에 올인하지 않아. 대신 S&P 500 ETF나 배당주 ETF 같은데 분산 투자해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야. 언뜻 보면 이 사람들 화려한 아파트 없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통장엔 꾸준히 현금이 들어와. 세금이나 이자에 쫓기지 않고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현금 꺼낼 수 있어서 생존력이 훨씬 강해. 객관적으로 진단받고 시작하면 이런 구조 만들기가 훨씬 수월하거든. 자기 실행력 수준을 정확히 아는 게 먼저니까. 그럼 왜 한국엔 서류상 부자가 이렇게 많을까? 한국인한테 집은 그냥 거주지가 아니야. 부와 성공의 상징이지. IMF 이후로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이 생겼고 실제로 지난 20년간 서울 아파트는 몇 배나 뛰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무리해서라도 집을 샀고 이게 영끌 문화로 이어진 거야. 문제는 부동산 외의 자산은 거의 방치한다는 거지. 미국 사람들은 401k, IRA, ETF 투자로 금융자산 불리잖아. 근데 한국에선 집값 상승에 기대어 대출 감당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통계보면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있어. 집 팔지 않으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구조인 거지. 그리고 이 집 몰빵 현상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줘.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집값 이해관계 때문에 무력화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럼 현금 흐름이란 대체 뭘까? 간단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실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 월급, 임대 수익, 배당금, 부업 수입. 매달 꾸준히 내 계좌에 들어오는 모든 현금이 여기 포함돼. 현금 흐름이 플러스면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다는 뜻.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 아무리 서류상 순자산이 높아도 천천히 말라 죽고 있는 상태야. 한국통계청 자료 보면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45%가 월급날 전 통장 잔액이 10만원 이하래. 이 중에는 연소득 6천만원 이상인 사람들도 많아. 쉽게 말해 벌자마자 다 쓰고 남는 게 없는 구조지. 쓸데없는 과소비를 한다는 게 아니야. 대출 상환 같은 고정비 지출로 대부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서류상으론 부자인데 월급 끊기면 바로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지.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를 연끌로 산 고소득층 중 상당수는 순자산은 높지만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야. 이 구조는 실직으로 소득이 끊기는 순간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바뀌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약 65%가 대출 상환이 가장 큰 부담이래. 또 서울 거주 고소득자들은 다주택자가 많지 않고 연끌로 산 1주택자가 큰 비중을 차지해. 자산은 높게 잡혀있지만 당장 꺼낼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은 부족한 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지. 겉보기엔 성공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서류상 부자. 대부분 집 사며 부를 쌓는다고 믿지만 현실은 절대 꺼낼 수 없는 비싼 저축통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이야. 그럼 현금 흐름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 단계별로 볼게. 첫 번째 단계는 직장 구해서 시간을 직접 노동과 교환해 돈 버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지.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2단계에서 멈춰서 평생을 보낸다는 거야. 돈 벌면 빠져나가고 다시 벌면 또 빠져나가고. 이 사이클을 수십 년간 무한 반복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바로 마진 늘리기. 마진이란 월 수입에서 월세, 식비, 교통비, 외식비 같은 고정 지출을 뺀 뒤 남는 돈. 예를 들어 월 수입이 300만원이고 지출이 250만원이라면 마진은 50만원이지. 마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야.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버는 돈이 늘어날수록 지출도 함께 늘린다는 거야. 월 수입이 250에서 300, 400으로 늘어도 지출이 200에서 250, 350으로 같이 오르면 마진은 여전히 50만원에 머물러. 이게 바로 라이프 인플레이션. 경제적 자유를 망치는 조용한 암살자지. 반대로 소득 늘리면서
생활비를 고정시킬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져. 이때부터 진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 왜냐면 그때부터 마진이 곧 자본이 되거든. 단순히 버티는 돈이 아니라 자산을 불려줄 씨앗 자본이 되는 순간이 오는 거야. 3단계부터가 진짜 현금 흐름의 시작이야. 돈을 통장에 묶어두는 게 아니라 일하게 만드는 거지. 배당 주식, 임대부동산, 콘텐츠 채널. 내가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돼. 목표는 예측 가능한 고정 수입의 반복. 이 시스템을 꾸준히 오래 유지해서 생활비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때까지 키워가는 거야. 그 순간 현금 흐름은 곧 자유가 돼. 식비, 공과금, 심지어 약간의 사치까지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결해주는 상태. 몸 움직이지 않아도 기계처럼 돌아가는 구조가 삶을 지탱해주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진짜 은퇴야. 반대로 우리가 흔히 알던 전통적인 은퇴 개념은 2025년 지금 기준에선 거의 신화에 가까워. 20대 중반부터 40년간 열심히 저축하고 집 사고 퇴직연금 불리면 65세쯤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배웠잖아. 근데 여기엔 아무도 말 안 해주는 전제 조건이 숨어있어. 바로 은퇴 후 20년에서 30년간 월급 없이도 버틸 만큼의 순자산을 모아야 한다는 거지. 통계청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평균 은퇴 가구의 연간 지출은 약 3,727만 원이래. 예를 들어볼게.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55세 직장인. 퇴사 후 더 이상 소득은 없고 연금 나오려면 아직 멀었고 그동안 자녀 교육비랑 대출 상환 때문에 모아둔 현금은 거의 없어. 이 사람이 월 4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0억짜리 집 팔아서 4억으로 작은 아파트 사고 남은 6억을 은퇴 생활비로 쓴다고 쳐봐. 단순 계산으로 약 12년 6개월 버틸 수 있어. 근데 수명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 예상 못한 의료비나 자녀 결혼 자금 같은 변수에 취약하지. 이게 전통적인 은퇴 모델의 한계야. 오늘부터 일 안 해도 돼. 돈은 그냥 흘러나올 거야. 이런 마인드는 환상에 불과해. 반면 은퇴 전까지 매달 350만 원의 현금 흐름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생활비를 기존보다 50만 원만 줄이면 은퇴가 가능해. 게다가 힘들게 모아둔 자산은 아예 건드릴 필요가 없지. 결론은 단순해. 은퇴를 위해 반드시 거대한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야. 자본소득이 고정 지출을 커버하기만 하면 그 순간 이미 경제적 자유와 은퇴는 현실이 되는 거거든.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막연히 큰돈 모아야 한다는 계획 세웠다면 오늘부터 목표를 다시 세워야 해. 경제적 자유는 거대한 자산을 쌓아두는 게 아니야. 일하지 않아도 돈이 흘러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자산은 서류상으로 부유해 보이는지만 보여줄 뿐이야. 근데 현금 실제로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증명해. 결국 부자처럼 보이는 삶을 쫓는 대신 내 삶을 진짜로 지탱해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야. 마치 학교에서 첫인상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지. 겉으로 보이는 옷차림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잖아. 면접장에서도 마찬가지야. 화려한 양복보다 중요한 건 진짜 실력이고 버스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선뜻 꺼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여유 있는 사람이지. 발표할 때 표정 관리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용이 탄탄해야 진짜 인정받는 거거든. 땀 냄새 안 나게 관리하는 것처럼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이 튼튼해야 오래가. 그게 바로 현금 흐름이야. 겉으론 화려하지 않아도 실제론 가장 강한 거.